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키입니다. 오늘은 코란도 C, 초창기 코란도 C 모델에 대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즉 외관과 내관, 전반적인 디자인과 자동차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코란도 C는 동글동글하죠. 귀엽습니다. 기존의 어떤 코란도의 이미지, 2세대 코란도, 획기적이고 굉장히 판매량이 많았던 모델. 또 물론 이제 헤드라이트가 동그랗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남성다운 이미지를 보여준 반면에 본 모델은 좀 이제 여성적이죠. 그리고 좀 세그먼트가 애매합니다. 사이즈가 딱 보면 소형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트랙스는 딱 보면 소형이잖아요. 근데 트랙스보다는 약간 큰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트랙스랑 동급인 것 같기도 하고, 조금은 애매한 성격의 차가 맞는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뒤에 배기군 두 개고요. 본 모델은 이제 코란도 C 클럽이 이게 파크 트림입니다. 뭐 굳이 얘기하자면 한 중간 트림에서 조금 위, 중상 정도 되는 모델입니다. 그래도 이 배기구가 가란 아니고요. 두 개 다 이렇게 나오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나름 휠은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코란도의 장점이자 좀 이렇게 좀 돋보이게 하는 부분이 휠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타이어는 자 보자. 어디 나와 있나? 타이어 사이즈가 있네요. 225, 5에 18입니다. 18인치 타이어죠. 소형 SUV 치고는 뭐 작은 건 아니죠. 뭐 그 당시 출시되었을 뭐 11년, 12년, 13년 무렵에서는 좀 과하다 할 정도지만 요즘 추세에서는 그렇게 뭐 과할 정도는 아닙니다. 참고로 쌍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KG 모빌리티로 바뀌었지만 쌍용의 SUV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죠. 첫째, 프레임 언 버디다. 그리고 프레임 언 버디, 그러니까 밑에 뼈대랑 위에 바디를 합쳐서 만드는 그런 방식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트 포지션이 좀 높다. 이런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코란도 C가 쌍용의 최초의 모노코크 보디로 나온 차량입니다. 사실 프레임 버디의 장점은 이제 오프로드죠. 오프로드고 뭔가 이렇게 SUV 본연의 어떤 그 본능, 그런 면에서는 본연의 용도에서는 장점인 반면에 아무래도 트럭 같은 승차감과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잡소리, 그리고 여러 가지 요즘 이제 도시명 SUV로 추구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많죠. 그런 면에서 이제 코란도가 처음으로 이제 모노코크 버디로 나오고 뭐 그 이후에 나왔던 뭐 티볼리라든지 이런 뭐 그쵸 차량에서 계속 계승을 했는데, 사실 코란도가 어떻게 보면 정통 예전에 코란도 2세대를 이어받았다고 하기에는 좀 전혀 다른 성격의 차죠. 그냥 그건 전혀 다른 차고, KJ 같은 경우는 다른 차고, 그냥 코란도의 어떤 이름을 따가지고 그냥 나온 차량입니다. 사실 뭐 크기로 보나 뭐로 보나 이렇게 좀 맞진 않죠. 조금 이제 이 본 차량이 참 안 팔리는 이유가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션 문제도 있지만, 아무래도 뭐랄까 애매한 차체 사이즈 마치 QM5가 투싼급도 아니고 산타페급도 아니고 어중간하죠. 반면에 가격은 산타페급이다. 이런 것처럼 코란도도 뭐 가격을 떠나서 뭐 가격은 뭐 투싼
정도 되는 투싼급이지만 막상 차체는 투싼보다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시트 포지션이 이제 저 뭡니까 이 코란도의 특징, 그러니까 쌍용차의 특징인 이 모노코크 죄송합니다. 프레임온 버디 방식의 시트 포지션이 높다. 근데 본 차량은 모노코크로 나오고 기존의 쌍용이랑 다르게 시트 포지션도 약간 적당합니다. 중간입니다. 그래도 이 뭐랄까 이 사이즈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좀 도심형 SUV 추간 SUV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죠. 참고로 본 차량 같은 경우는 뭐랄까 피칭이 좀 있습니다. 생각보다 요잉은 심하지 않은데 피칭이 좀 심하고요. 시밍도 좀 있어요. 시밍은 이제 너클을 중심으로 이제 전륜의 좌우가 흔들리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좀 피칭이 좀 심하다. 조금 뭐 심하기보다는 조금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뭐 이렇게 차체 자체가 이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확실히. 자, 한번 열어볼까요? 뭐 트렁크는 뭐 그냥 평이합니다. 평이하고 이렇게 트렁크 칸막이도 있고요. 뭐 칸막이가 뭐 냄새까지 막아주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칸막이 정도는 있고 이 공간은 그냥 평이할 정도다 보시면 됩니다. 뭐 한 투싼보다 조금 작은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레버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 밑으로는 이제 뭐 보시면 안 보이네요. 뭐 그냥 기구들, 공구들이 좀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렇고 쌍용차의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가죽, 물론 이제 천연 가죽은 아닙니다만 이 가죽 시트가 그래도 좀 뭐랄까 좀 듀러블하다, 좀 이렇게 좀 탄탄하게 나왔다. 그리고 이 시트 쿠션감도 적당히 너무 소프트하지도 너무 하드하지도 않고 적당히 나오는 게 장점이죠. 자, 뒷좌석에 우선 탔습니다. 보면 이제 뒤에 트렁크에도 트렁크 등이 하나 있고요. 종무 이렇게 리클라인이 조금 되는 점이 좋습니다. 리클라인이 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리클라인이 조금 되죠. 좀 잘 안 보이나요? 잠시만요. 리클라인이 좀 된다. 리클라인이 좀 되고요. 그리고 아이소픽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애기 있으신 분들 이렇게 아이소픽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시트는 이 가죽이 감 나쁘지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 뭐랄까 뒷자리에 이 암레스트가 너무 낮아요. 이건 뭐 팔을 이렇게 놓으면 이게 뭐 편하라고 놓은 게 암레스트가 말 그대로 팔을 이렇게 놓으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이 정도에 돼야지 편한데 너무 아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별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컵홀더 기능만 딱 늘 정도의 그냥 그 정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실 이 쌍용이 뭐 기술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으면 이 편의장치라도 잘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뒤에 그 벤틸레이션도 없습니다. 이렇게 뒤에 송풍구도 없어요. 이건 뭐 거의 무슨 뭐 BMW 1 시리즈나 거의 소형차 수준의 조합이나 마찬가지죠. 그 정도 최소한 해줘야 되는데 뒷사람 여름에 에어컨 바람 어떻게 쐬라고, 그렇죠? 또 근데 희한하게도 또 이렇게 보시면 저건 있어요. 그 뭐야, 뒷자리 히티드 시트는 됩니다. 열선은 되고요. 이렇게 뒤에 이제 컵 이렇게 뭔가 음료수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해놨는데 그냥 한 뚱캔 한 355ml 뭐 콜라 뚱캔 정도 들어가고 그 이상은 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이 뭡니까 저 손잡이 부분은 이제 레더렛 즉 레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위에는 이제 우레탄 소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싼마이로 되어 있죠. 시트는 말 그대로 이렇게 우레탄이 뭡니까 진짜 인조 가죽이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게 살짝 타공이 돼 있어가지고 진짜 가죽처럼 천연 가죽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무래도 레더렛 말 그대로 인조 가죽이고요. 평이합니다. 뭐 뒷자리 뭐 너무 이렇게 뭐랄까 딱딱하지도 소프트하지도 않은, 나쁘지 않은 정도입니다. 참고로 본 차량은 말씀드렸다시피 클럽이 파크 트림이고 이름 모델입니다. 앞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 운전석만 오토고 나머지는 그냥 오토가 아니고요. 전동식 유리, 그리고 이제 전동 접이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특이하게도 이제 주유구는 따로 이렇게 원격으로 열게 되어 있고, 손따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VDC가 있습니다. 이 코라노 트림은 이제 이 우드 그레인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카본으로 타입이 있고, 우드 그레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드 그레인도 나쁘지 않아요. 좀 색깔이 좀 진해가지고, 그래도 할배 급은 아닙니다. 자, 아쉬운 게 뭐냐면 공조 장치가 물론 이제 후기형은 개선이 됐지만 이게 오토 에어컨이긴 한데 뭔가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마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동시대에 나왔던 투싼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수동 에어컨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자동 에어컨이 이제 디지털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오토 에어컨임에도 불구하고 오토라고 써 있죠. 그냥 이렇게 다이얼식인 게 좀 아쉽습니다. 확실히 원가 절감 플러스 쌍용의 어떤 뭐랄까 좀 이미지 브랜드의 한계 때문에 이런 식으로밖에 준비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그냥 평이하고요. 보시면 한번 시동을 켜보겠습니다. 그래도 버튼 시동이고요. 카드 잔액은 9,640원입니다. 보시면 이제 USB 그리고 옥스 단자가 있고요. 이렇게 수납함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선 시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준비되어 있고, 그냥 평이해요. 그냥 뭐 무난해요. 근데 특징이 뭐냐? 이 트랜스미션 보시면 이렇게 드라이브 넣고 매뉴얼 모드로 넣으면 이제 나름 요게 있습니다. 이 패들 시프트가 아닌 버튼이 있어요. D 플러스로 넣으면 보다시피 3단, 4단, 5단, 6단, 이게 6단 미션이기 때문에 올라가고, D 마이너스를 푸시하면 이게 내려가죠. 1단, 2단, 2단, 1단으로 내려가고, 참 불편하죠. 그리고 기어 노브에도 이런 게 딸깍딸깍 있습니다. 스위치가. 그래서 이걸로 보시면 이게 움직이면 2단, 3단, 4단.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비실용적이고 별 이렇게 효과 없는 그런 뭐랄까 스위치 같죠. 본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미션이 비트라 미션이에요. 비트라, 악명 높은 비트라 미션이죠. 자, 왜 악명이 높으냐? 뭐 그냥 장고장이 많으니까 악명이 높은 거죠. 첫째, 장고장도 많고, 거의 모든 코란도 오토매틱 유저들이 한 번쯤 미션을 한 10년, 일단 10년이 넘으면 미션 한번 갑니다. 그래서 악명이 높죠. 이 비트라 미션이 결국에는 왜 쌍용이 비트라 미션을 택했느냐? 뭐
아무리 손을 벌려도 미션을 공급하는 데가 없어요. 공급을 안 해주니까 결국엔 비트랩 미션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왜 장고장이 맞느냐? 비트랩 미션은 솔직히 세계 3대 미션 중에 하나일 정도로 좋은 미션이에요. 근데 코란도가 채택한 미션은 이 낮은 배기량 1500cc, 1600cc 그 이하 그 정도 수준의 배기량 소형차 위주의 맞는 거기에 맞는 컴패티블한 미션이에요. 근데 배기량 2000cc가 되고 마력이 높고 토크가 높은 이 코란도에는 맞지가 않죠. 당연히 고장이 날 수밖에 없죠. 궁합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1단에서 웅하다가 2단 갑자기 푹 차가 튀어나가고 3단, 4단 그리고 고속에서는 괜찮아요. 하지만 저단 특히 우리나라 시내 주행할 때는 1단에서 웅웅거리면 거의 나가지 않다가 2단, 3단에서 좀 이렇게 나가고 확실히 뭔가 어긋난다는 느낌을 받죠. 특히 1단, 2단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불만이 있는 고조가 되고 이제 비판이 있었죠. 그래서 코란도를 사실 살 때는 수동이 최고다, 수동이 낫다는 얘기를 하는데 뭐 수동을 하는 요즘 뭐 수동을 뭐 저 같은 경우도 수동을 좋아하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그 여러 사람 가족이 운전을 할 때 뭐 와이프가 운전하거나 이럴 때는 수동이 사실은 조금은 좀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수동 장고장을 생각하면 수동이 좋기는 하지만 그 이외에서는 바로 뭐 미션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후기형에는 RC 6단이 채용이 됐죠. 근데 문제는 그 RC 6단도 사실은 그렇게 궁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RC 6단이 요즘 나온 RC 6단이 아니라 그 옛날 뭐 렉서스가 렉서스 ES350 그러니까 언제야 07년 08년 그때 나왔던 그 렉서스 그때 차용했던 그 6단 미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미션이죠. 구형 미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쌍용차를 정말 사는 사람들은 애국자다라는 얘기가 헛말이 아니죠. 하지만 요즘 시기에 이 쌍용차 특히 이 코란도를 사는 거는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 감가가 될 대로 됐고 또 뭐랄까 이거만큼 극강의 가성비가 없는 거죠. 이만한 가격에 이 정도 키로수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차를 산다 옵션에 그러면 아마 타사 차를 산다 그러면 얘보다 거의 한 2배에서 1.5배에서 2배는 줘야 돼야지 사죠. 그렇기 때문에 차가 좋다. 극강의 가성비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코란도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면 일단 단점부터 얘기하죠. 단점만 계속 얘기했으니까 단점은 일반 노면에서는 괜찮은데 뭔가 굴곡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노면이 있는 데서 그대로 노면을 타요. 그리고 좀 불안정합니다. 그런 게 불안정하고 코너링도 살짝 이제 실제로 이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제 느낌상 조금은 좀 이렇게 불안하다. 뭔가 이렇게 좀 아무래도 이제 차체가 이렇게 낮진 않아요. 높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코란도가 그리고 이제 좋은 점을 얘기하자면 코란도가 이제 뭐 죄송합니다. 이제 조금 더 까자면 이 내장재가 이 싼마이가 보통 싼마이가 아닙니다. 정말 싼마이에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 재질도 정말 이게 크롬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다 플라스틱입니다. 이거 다 플라스틱이에요. 크롬이 아니에요. 플라스틱이고 자 그리고 말이 안 되죠. 트림 리셋 버튼이 왜 여기 있죠? 당연히 이쪽에 거의 다 이쪽에 계기판 쪽에 있었는데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가지 이 직관적이지 못해요. 버튼들이 직관적이지 못하고 오로지 요 그냥 다이얼 방식 이것만 좀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당연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 스피커도 그냥 평이하고 음질도 그냥 평이하고요. 뭐 블루투스 지원된다고 하지만 이 오디오는 그래도 이게 거의 소형차급세나 맞는 그런 정도의 오디오입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사실 솔직히 얘기하자면 쌍용차는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야 될 차량 그 회사죠. 어떻게 버티다 여기까지 왔는데
소비자의 어떤 그 우리나라 소비자의 어떤 그 덕으로 SUV의 명갈한 그런 이제 희호 아래 이렇게 살아남았지만 사실은 지금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야 될 차량이고 오임이 맞습니다. 부디 이제 KG 모빌리티가 잘 살려가지고 좀 이제 분발했으면 좋은 바람이고요. 하지만 이 중고차로 왔을 때, 물론 새 차로 사신 분은 굉장히 좀 슬프고 좀 억울하고 좀 마음이 아프겠지만, 중고차로 살 때는 정말 갑오브 갑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추천할 만한 차량이긴 해요. 특히 좋은 점으로 얘기하면 이 가격도 이제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를 하지만, 이 엔진이 좋습니다. 힘은 상당히 괜찮아요. 이 힘이 사실 코란도가 2.0 엔진인데 2.0 이제 4기통 터보죠. 근데 이게 자동이 아니네요. 저걸로 열어야 됩니다. 이렇게 지지대로 받쳐줘야 되네요. 이게 이제 잘 보이진 않는데 이제 2.0 EXDI 엔진이죠. 2.0 XDI 엔진이고 181마력의 토크는 36.7kg 킬로입니다. 이게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모델이 나와요. EXDI 181마력이거나 아니면 EXDI LET 149마력이죠. 신기하게도 토크는 36.7kg으로 동일합니다. 뭐 엔진을 넣으면 평이해요. 뭐 별다른 거 없고 엔진은 뭐 그렇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뒤에 터보 과학기가 보이고 그냥 전형적인 그냥 전륜구동 SUV입니다. 뭐 기술적으로 뭐 얘기할 건 없고요. 그냥 그대로 뭐 기존의 어떤 바디만 바뀌었지 뭐 동일합니다. 쌍용차의 어떤 레이아웃이랑 동일하고요. 글쎄요. 비록 단종은 되었지만 사실 쌍용차의 다른 차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 차량 같은 경우도 연비는 썩 좋진 않아요. 모노코크면 당연히 차체가 프레임 원 보디보다 가볍기 때문에 연비가 좀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연비는 뭐 그닥 경쟁 차종에 비해서 한 약 1km에서 2km 정도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한 복합 한 10km로 10km, 11km, 11k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5에서 11km. 타차 뭐 투싼이 한 복합이 한 12, 13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래도 세컨카로 이용하시기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외관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